전남 자원기업 부장 유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섬이 참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머리에 딱 감고 그래서 제 점심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활기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피부 많이 느낍니다. 보좌관님과 저기 있었던 그래가지고 너무 하여튼 감격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다른 정권이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많이 웃는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나의 삶을 위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은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19로 작년서부터 1억까지 이렇게 상향을 했으나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재명 후보님은 대통령 당선되시면은 시행령이다 보니 국무위원들의 의견만 이렇게 되면은 국가계약법 1억은 상향 지정하는 것은 소학형 공약으로 충분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자산화 사업에 기회는 준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해요. 우리 같은 데가 꿈도 못 꿔볼 건데 기회는 줬는데 이게 대출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율도 세요. 그리고 빨리 갚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받으려고 또 보다 보니까 재무상태표를 또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본대적으로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조직들은 계속해서 어떤 제도가 생겼을 때 혜택을 봐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사회적 가치를 두고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회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숫자 많이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르게 지표 같은 걸 좀 제대로 좀 깊게 만들어서 정말 그런 데들도 기회가 돼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라도 정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하는 조직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참에 법이 통과된 사회적 경제 원이 만들어졌을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금 현재 15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경제원도 좀 편입이 돼서 강주에 사회적 경제원이 함께 와서 강주에서 사회적 경제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원 이전을 저희 강주 140만 그리고 사회적 경제 1300개 기업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니 이전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냥 넙죽 받겠습니다. 강주의 사회적 경제 대학을 설립을 해서 인재 육성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있는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있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경제 은행을 한번 설립해보자. 기존의 신협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별도 기금을 모으는 정도로는 사회적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은행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사회적 경제인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은행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발랄한 발칙한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정도에 대한 이런 한다의 이 규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상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다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의원님 참석하셔서 일단 그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는 꼭 좀 부탁드리고 특히나 기본법에는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데 의무구매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구매에 관한 거는 별도로라도 기본법 안에라도 좀 넣어가지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은 비율로 법에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아니고 민영배 의원님께서 끝까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어차피 공약 발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사공단들이 각 지역별로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혁신기관이나 이런 데도 내려와 있는데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평에 의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 우선군의 실적을 맞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걸 하는 게 경영평가의 사회적 경제와의 협업, 또 사회적 경제와의 교류 이런 내용들이 경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각 사회적 경제가 행안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현재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놓치려고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를 못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중소기업하고 산작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는 B&R&D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예 R&D 사업 쪽으로만 사업을 내려다 보니까 특히 기업들이 큰 R&D라든가 B&R&D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일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처를 통합해서 사업을 좀 사회적 경제 쪽으로 내려보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그 세 개 부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그 우리 전남에서 마을로도 예를 들어 산다 하면은 그거를 봤을 때 나이가 39세로 돼 있어요. 그거를 좀 풀어주시면은 40세, 45세, 50세가 청년입니다. 우리 지역 전라남도는요. 근데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그 슬로건을 걸고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바로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가 나는 싶어요. 우리 마을기업, 저는 마을기업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가장 그 전부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와도 우리 행안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도와주신다면은 일자리가 좀 수공업이에요. 근데 일자리가 요즘에 허다무대 경로당 청소 내지는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들 그쪽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 생산자 직접 저기 하는 우리 당사자 조직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이 돈 주고도 인원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각은 전부 다 우리 수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창출되는 그 인력을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한테 프로테지를 10%라도 단 10%라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 이 일선에 사는 사회적 경제인들은 조금 더 뭐 지역적 그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자리 창출 광범위하게 내세운 것은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이 직접 피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규모를 키우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돈 물론 자기 돈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정부의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심은 사람 중심이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하다 보면 저희들은 또 사람 중심이 특히나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활발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반드시 좀 강주적이 됐으면 좋겠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가 함께 모여서 거점으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조금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사회적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해달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핵심타운은 거기 안에 포함되고 전체를 사회적 경제 자유구역 같은 어떤 명칭의 의미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자유구역. 네. 네, 클러스터 같은 좀 더 확장된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에 들어와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향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면서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혁신타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 안에 혁신타운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네. 아까 말한 금융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여수에서 온 문상엽입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복지 15년, 사회적 경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사회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도 공모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사회적 경제와 사회 서비스 영역이 복지 영역이 이제 지역 내에서도 많이 다양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은 참 추진은 좋았는데 실제 현장하고 행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 서비스로 보면 복지 영역에 지금 바우처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현장에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비영리 단체 영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 복지 영역에서 수요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로 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복지까지 갈 수가 바우처 사업이나 이용 이런 문제들에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함께 가는 정책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책을 하실 때 사회 서비스 영역에 있는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에서도 할 수 있게 확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사실은 그 시범 사업으로 나왔던 거에 그 이탁 사업의 자격 요건의 기준이 무조건 지역에 있는 중간 조직, 조직과 연계해서 중간 조직이 대표가 되는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6개 영역을 주는데 여수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중간 조직 영역은 사회복지 영역을 모르니까 그걸 대표로 할 수가 없는데 정책을 시행할 때 대표 영역을 중간 조직 영역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모가 나가지고 여수에서 해보려고 했다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정책을 해갖고 사업을 내보냈는데도 그 맞는 위탁 지자체가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자격 요건을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5개가 뭉쳐서 협동조합을 해서 이런 복지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거를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우선구매 제도 이제 그 공기관에서 이렇게 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담당하신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제도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좀 아직도 이제 제도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나 좀그 담당이 계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밑에까지 다 내려가기까지의 이제 과정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선구매 제도를 어차피 일정 비율 공구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띄울 때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일정 비율에 대한 입찰을 이렇게 좀 그 한도를 정해가지고 일정 비율 정해가지고 가격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입찰을 좀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제 그런 좀 애로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이제 그 입찰 제도부터 조금씩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질을 따진 것보다 양으로 사회적 기업의 대학을 따졌다면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좀 질로 갔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게 10년 이상 된 게 코스가 굉장히 낮죠. 네, 그런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창업까지는 잘 이루어지게 다릅니다가 지원이 5년 이후에는 끊기면은 거기에 대한 자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진단하는 역할이 하는 사회적 경제 진흥원 안에 있든지 아니면 따로 뭘 만들어서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좀 탐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연구를 좀 주셔가지고 농론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뭐 캐나다로 오는 뭐 연구인들은 사회적 기업이 어느 대기업보다 못지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저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선 구매 실적들을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한 실적이 아니고 뭐 보조 사업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의 우선 구매 실적을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 2천만 원 이상도 잘 안 하고 이제 뭐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여기도 해줘야 되고 저기도 해줘야 되고 한다고 하고 담당자들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수의계약 수를 평가를 한다든지 수의계약 금액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좀 디테일한 평가가 있어야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좀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지방 정부 지방 균형 발전을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큰 시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군 단위를 위한 정책들이 좀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뭐 농어촌 전형도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플러스 점수를 주듯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주의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기업들은 없고요. 그리고 군 단위에도 많은 이제 지점들이 와 있지만 그런 공공기관들 지점들은 군 단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법적 장치로 지역 사회적 경제하고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에 1억 원 뭐 열어준다고 해서 1억의 도전을 너무나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컸고요. 그 다음에 또 진흥원에 혹시 코로나 시국에 1억 원 수계약을 하는 곳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은 없었습니다. 자기들 정보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알아볼 부분도 없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주 전남에서 특히 없던 걸 알고 있다면 그걸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않냐. 그게 시행령을 떠나서 법률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해줬잖아요. 뭐 장애인 기업이나 뭐 여성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 지금 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남자 뭐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필요 없는 부분이고 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우리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어찌됐든 아니면 지금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가졌을 때 저희들한테 어떤 뭐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8년차 일을 해오면서 제가 그 민수 매출이 90% 이상 되고요. 10%가 공기관 계약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실현하고 뭐 제 재능 기부하고 그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반대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뭐 잘 안 맞는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더 저희들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주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대표님들이나 유관기관 이런 분들이 많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지금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밖에 있는 사회경제 대표님이나 근로자들 위해서 힘내시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뉴스포츠 코리아 대표 김성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업체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 아까 전에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잘 항목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지만 우선 구매했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 업종별 쿼터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우선 구매를 하지만 업종별로 너무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소외받은 업종도 많고요. 그래서 우선 구매 업종별 쿼터 제도 좀 운영 정책에 좀 반영하셔가지고 꼭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경제 지금 기업들은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수업에도 다른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도 그 경제부총리께서 소상공인들 두텁게 신속하게 2년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두텁고 신속하게 사회경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함께 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그 소상공인 어떤 대출을 좀 은행권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통해서 직접 사회경제 어떤 사업체들이 좀 그런 적지만 그러한 어떤 수익금을 튈 수 있는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직접 대출로 많이 정책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 온 이창환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게 전남이라는 지역은 실제로 시군구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1 시군 자체가 자전 재력도 자체가 다 틀리고 좀 우리 막말로 좀 잘 사는 시와 못 사는 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회적 교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전남도청 옆에 있습니다. 여수나 공업 등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사회적 경제 담당 직원이요. 한 명이에요.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봤을 때 각 지역에 시군의 통합지원센터가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인들은 그나마 통합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을 다 투자해서 전남도청 옆에까지 와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도시에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운 도시들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좀 설립을 해줘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사회 경제가 뿌리를 얻을 수가 있고
육성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전라남도에 사이섹스원이 이번에 설득했잖아요. 목포에 있습니다. 기업을 모집하는데요. 기업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목포에서 모집하니까 안 온 겁니다. 그 이상은 전남이죠. 근데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목포 인근에 도시만 인근에 있는 기업들은 오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건 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이기 위한 건 좋죠. 전라남 당시 자랑해요. 목포에 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었다. 우리가 노력을 했다. 자랑 많이 하죠. 근데 당사자들은 피부를 못 느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분화를 좀 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진짜로 사회적 경제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이건 좀 정책 좀 활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때 늘 저희 강사부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으로 모든 공적 영역 사업들이 다 이탈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너무 과대화된 형태인데 그런 공적 영역들을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 좀 더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 통과가 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단지 공단이라는 형태로 비대화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합리적인 경영들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 그 특성에 맞게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훨씬 더 다양하게 촘촘히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돌봄을 출발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돌봄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의 모델이라던가 마을 기업의 특성상 특히 또 도시형 마을 기업의 특성상 지역 자원이 좀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의 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저희는 마을 공동체에서 출발을 해서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다 보니까 함께 하고 있는 마을 돌봄 또는 마을 공동체 안에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 경제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진입이 많이 어렵고 또 살아남기가 참 많이 힘들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년 차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을에서는 누가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을 안에서의 일자리, 일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나왔던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는 마을 기업들 또는 여성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기업들에 있어서 그분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그 해당하는 기업에 맞춰서 도시형 마을기업, 농촌형 마을기업의 특성이 다르듯이 지표를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으로서의 일자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에 있는 지금 사회적 약자들은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시니어분들 또 아동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들의 일자리도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중장년으로 좀 확대가 돼서 마을에서 마을 안의 경제들이 스스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서 사회적 경제 제도를 해보자는 자리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면 상당히 오늘 하신 말씀에 대부분이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그 공무원들하고 제일 많이 부닥치고 싸우게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사회적 경제가 역량을 갖추게 하려면 연구개발 사업을 좀 큰 폭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요.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하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는 돈 많이 주면 사고 난다. 그러니까 중앙이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돈을 주고 실행을 시켜보지 않으면 능력이 늘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해봐야 능력이 늘어나죠. 밥장사도 마찬가지인데 광주는 좀 큰 도시니까 모르겠지만 지방의 조그만 도시 가면은 타 지역 사람이 들어가서 식당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초반에 힘있게 와서 많이 팔아줘야지 음식도 계속 순환이 돼야 이게 신선한데 아무도 안 밀어주면은 음식이 며칠 먹고 나오면 맛이 없어요. 그러려면 망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중요한 거는 성남시장 시절 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뭐냐? 그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아직 취약하다. 근데 일을 주고 일을 하게끔 해야 실력도 늘고 경험도 쌓이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입장이죠. 결국은 일정하게 정치적 결단일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힘있게 하려면 그 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를 마무리 지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부처 하나로 모아야 되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 하나로 다 모아놓으면 일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에 우리 사회적 경제 필요한 걸 다 모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노동부안 가지고 안 돼서 예를 들어 수출이다 그러면은 산업부에 코트라 시키는 게 훨씬 잘하더라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사회적 기업 해외 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코트라에서 금방 뉴욕에 진출시키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법이 없다 보니까 법 외의 사업이라니까 요만큼들만 생색만 낼라 그리고 안 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다 하는 걸 감시하고 푸시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남의 부처 일에 간섭하냐, 너네 조정권도 없잖냐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당선을 시키고 그 전에 또 힘을 모아서 우리 민영배 의원님을 중심에 세워가지고 열심히 뛰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반드시 완철시켜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되자마자 컨트롤 타워로 제대로 세우고 전 부처와 공공부문이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자 이 말씀으로 그냥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안 돼요. 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리하고 지금 공약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팀에 정리를 해서 방금 그냥 다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공약 내용입니다. 네, 저는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약간 우리 사회의 저변을 조금씩 침투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캠프의 공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뭐 전체 공약은 당연히 다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동산, 주택, 복지,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관광 이건 특히 이제 지역 소멸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투기 등등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사회적 경제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싸워보신 그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물이 저는 인정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 공약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죠. 탑다운은.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방식에서 어떻게 마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작은 사업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뭔가 좀 규모화를 위한 좀 더 의미 있는 좀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아마 그 클러스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다운, 사회적 경제 특화의 지역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모델을 개발하는, 저는 뭐 사람과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클러스터니 무슨 뭐 바이오, 몸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냥 건물 짓고 그런 걸로 끝이고 사실 그렇게 막 사업 성과가 우수한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작은 규모의 의미 있는 이런 사업화 규모화 모델이 제안이 된다면
콘텐츠와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잘 담아내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무리 가루로 우리 위원장님. 느닷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겁나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다나 의원 진행했으면 아주 딱딱했을 법했는데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고요.